올 상반기에 말이죠. 이 서점과에서 인기 있었던 책 100권을 분석을 해보니까 인문학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살면서 삶의 지혜나 철학을 담은 인문학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여러분 인문학이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람이 살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 온 것들,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네. 요즘 강력범죄가 속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잃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어른과 아이 모두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인문학 개념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청주에서요. 아이와 부모 모두를 위한 신앙서원 인문숲 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신앙서원 활성화 사업단의 감연희 사무국장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서원이 굉장히 여러 곳이 있고 조선시대 학교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가운데 한 곳인 신앙서원 인문학 숲학교. 지난 3월부터 운영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신앙서원이라는 곳이 어떤 문화재인가, 어떤 곳이었나 좀 설명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앙이란 뜻은 우선 도덕을 닦고 네.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1570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 호서지방에서는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9명의 배양 인물들을 모시고 있어요. 네. 배양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네, 혼을 네. 모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혼을 모셨다는 서원에? 뜻인데 네. 그 정신도 함께 모시는 거죠. 네. 그래서 서원에서 어떤 배양 인물들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서원의 급이 달라진다고 해요. 네.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학교 학생들의 구성이나 선생님들에 따라서 뭐 특수학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인물들을 모시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는 지역에 있는 학자들 7분을 모시다가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네. 전국적인 인물들을 모셔야겠다 네. 해서 목은 이색 선생님과 율곡 이희 선생님을 모셔서 총 9분을 모시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총 9분을 모시고 도덕을 닦고 학문을 연구하는 신앙의 뜻에 맞게 이곳에서 이제 인문학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총 몇 개의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있나요? 지금 6개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은 어른을 위한 프로그램이랑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나눠져요. 네. 근데 어린이를 위한 건 아까도 설명했듯이 인문 숲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신앙서원이 있는 이정골에 가면은 라폼무 현대미술관이라고 있어요. 네. 그곳에서 진행하는 문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어른들은 낮에 시간이 많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신앙서원에 모여서 지역 문제들을 논의하는 신앙 선비 사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살롱이 그렇군요. 있군요. 네. 어떻게 보면 서원의 진정한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네. 네. 네, 이 신앙서원이 이정골에 있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잠들어 있는 문화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인문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정골이 오랫동안 문이 닫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문화재라는 거는 사람이 너무 드나들면 훼손된다고들 생각을 많이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청주에 있는 충북 발전 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충북학 연구소를 담당하고 있는 김양식 박사님께서 서원과 향교 같은 교육기관에 애정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네, 우리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셨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주에 신앙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설득도 하고 이 문화재라는 거를 개방을 하는 것이 우리 지금 현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막 어필하시면서 문을 열게 됐어요. 네. 네. 그렇죠. 사실 문화재라는 게 보호를 잘해야 됩니다. 꼭꼭 닫아놓으면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오고 가고 하면서 예전에 서원이 이랬구나. 여기서 학문을 닦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총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른 셋,
아이 셋 이게 프로그램이잖아요. 네네네. 자, 어떤 형식으로 몇 명이 오셔서 어떻게 참여하고 있으신가요? 일단은 인문숲학교 같은 경우는 한 회당 4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함께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한 20여 분 정도 오니까 한 번에 60명 정도 되고 그거를 한 달에 2번씩 하니까 네. 80명에 그다음에 시극팀 뭐 한 20명, 네. 국향만리팀 10명, 라포무팀 뭐 인문버스에서 대충 어림잡아도 한 200명 정도는 되겠네요. 아유, 바쁘시겠네요. 상당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 서원이었으니까 신앙 서원이었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학교였으니까 뭔가 아이는 이해가 되는데 성인과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나 봐요. 네,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변화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충분히 공부를 했는데 집에 가서 환경이 똑같으면 아이들은 또 옛날로 돌아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부모의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부모도 함께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마침 인문숲학교를 담당하는 해성인문학 네트워크라는 공부 공동체가 있어요. 그 대표를 맡으신 김혜숙 선생님께서 흔쾌히 부모 교육을 맡아주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네.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뭐 인문학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 아마 보시면서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랑할 만한 또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요?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이라면은 네. 저희가 시극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에코 시인 앙송회라고 청주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클럽인데요. 평균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의 모임이에요. 아하. 근데 그분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극을 준비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간의 단절이 해소되는 거죠. 네. 네. 좋아요. 네. 사실 이렇게 대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말씀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직접 설명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저기 보면 문이 3개가 있죠? 네. 가운데 문이 닫혀 있는데 저 문은 신들이 다니는 문이라 아. 네, 아무나 다닐 수 없어요. 요거는 인문숲학교 어린이들이 명심보감을 공부하는 장면이에요. 랩으로 뭘 한다고요? 네네, 랩으로 낭송을 명심을 하면서 랩으로. 네, 소리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요거는 계절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지난 봄에 화전이네요. 네, 진달래를 따서 화전을 직접 부쳐서 먹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맛도 있고. 요거는 이제 저희 어린이들이 신앙 서원에 올 때 부모님들이 와서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렇게 부모님들이 앞에서 네. 네. 예, 손을 마주 잡고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장면이에요. 조선시대 때는 선비들이 저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건 신앙 사롱 장면인데요. 보다시피 어르신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상회를 하듯이 지역 문제나 네. 그런 문제들을 토론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간단하게 간식도 준비해서 먹고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시극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연습하고 난 후에요. 이렇게 낮에부터 연습을 막 시작을 해서 대본도 읽고 막 근데 밤이 됐는데도 집에를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계속 연습을 하고 네. 이제 계세요. 얼른 끝나고 가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예, 10분도 더 아쉬운 거죠. 네. 네. 이게 신앙송하는 것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네. 시극이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몰입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이 서원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좋긴 한데 이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어야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문화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냥 문을 닫아두면은 오히려 더 나무, 목재 같은 것들이 더 훼손이 되는데 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면서 사람의 그 손길을 생기, 좀. 네. 예, 그리고 손길에 더 건강해지는
그런 결과를 갖고 네. 오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이런 6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선비살롱, 네, 그리고 뭐 화전을 부쳐 먹는 뭐 이런 아이들의 프로그램 같은 게 인기가 아주 좋다면서요? 네, 네. 반응들이 어때요? 반응들이 정말 저도 뜻밖의 너무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부모님들이 반응이 아주 좋았는데요. 말을 안 듣던 아이들도 이제 네. 그 서원회를 다녀오면은 어른스러워지는 거죠. 네. 선비의 어떤 흉내를 내고 하면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이 부모님들 혹은 학생들의 변하는 모습도 아마 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이 변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보람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되게 흐뭇하고요. 네. 나의 작은 어떤 행동이라든가 그런 네. 것들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네. 전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네. 전통을 지킬 때 어떤 거를 지키고 어떤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전통의 현대화라는 말을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랩으로 신앙송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옛날 어르신들이 시조창했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거 역시 전통의 현대화의 한 모습이 네.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듣다 보니까 정말 여기 서원으로 가야겠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시간 관계상 꼭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행사 다 끝난 것인지 아니면 또 하는 것인지 뭐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좀 안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하반기에 더 행사가 남아 있고요. 10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인문숲학교 같은 경우는 미리 신청을 해야 되고 네. 나머지 프로그램은 그냥 오셔도 돼요. 네. 근데 신청하는 방법은 시민신문에 저희가 공고를 내요. 뭐 프로그램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는데 인문숲학교는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8월 중에 하반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토요일에 다음 주 토요일인가요? 네네. 또 행사가 있다면서요? 간략히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동안 저희가 준비하고 공부했던 것들을 한 곳에 묶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신앙 서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한마당 작은 잔치. 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화면 보시고 가봐야지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돌아오는 22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조용했던 신앙서원이 떠들썩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오후 5시부터 펼쳐지는 신앙서원 작은 잔치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앙서원 활성화사업단 감연희 사무국장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앞으로 좋은 활동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효선 리포터도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민 체육대회 개회식이 괴산 종합운동장에서 있습니다. 충북 청년희망센터 로고송 공모가 있는데요. 충청북도 기업진흥원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보안관 2030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충청북도 안전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준비한 소식입니다. 옥천에서는 다둥이 아빠의 몸발리는 분재사랑 내일 만나보시죠. 전국 민방 네트워크 소식으로는 광주방송에서 전해온 소식인데요. 전라남도 곡성에서 바른 농촌생활 엿보시죠. 금요일 문화플러스 시간에는 앙상블 모멘텀의 클라이맥스 공연 소식, 또 청주 시립미술관 로컬 프로젝트 푸름, 최익규 하하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초대석에서 인문학의 개념이라든가 뭐 신앙서원 이야기 이렇게 인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상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들께 하고자 하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청주시 평생학습관에서는 여름방학 테마 특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특강은 인문학뿐 아니라요. 자격증반 혹은 취미반 등 4개 과정 7개 분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19일까지 선착순으로 이제 접수를 받고요.
이 수강료가 무료라고 하네요. 네, 네. 무료입니다. 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청주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평생학습관 교육팀 아래 번호로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 네. 네, 번호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